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연글 읽는 걸 스트레스의 하나로 여겼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글을 작성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래도 이혼 과정이 잘 마무리가 되어 이제야 한시름 놓게 되어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5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케이스예요. 그만큼 서로의 장단점을 알고 있었기에 신중한 결혼이었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는 말을 실감한 결혼이기도 했죠. 저는 그리 잘 사는 집딸은 아니지만 사회 초년생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이 좀 있었어요. 결혼 기간 동안에는 그 부분을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죠. 왜냐고요? 남편은 돈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일명 과시욕의 현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시댁에도 과시욕의 현신이 한 분 더 있더군요. 바로 우리 시모였어요. 시모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것도 친정에 돈이 없다는 것도 무척이나 싫어하셔서 결혼을 엄청 반대했어요. 그때 그냥 관뒀어야 했는데 제가 콩깍지가 단단히 쓰였는지 그때는 그놈이 좋아서 빨리 결혼이 하고 싶었죠. 그때 나로 돌아간다면 절대 하지 않을 결혼이라는 선택. 그 선택 이후 제 삶은 180도로 달라졌어요. 결혼 직후 알게 된 그놈의 다른 얼굴은 몽팽이였어요. 그리고 잡은 물고기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기도 했죠.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제가 시모와 부딪힐 때마다 드러났어요. 제일 처음 남편의 다른 모습을 느꼈을 때는 임신 전으로 그 당시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제가 일하던 병원은 환자가 많아 바쁜 곳이었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 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장시간 서 있고 말해야 하고 웃어야 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복귀를 한 날 오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 너 반찬 좀 만들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가. 반찬이요? 귀 먹었니? 한 번에 알아듣지도 못해. 사오지 말고 만들어서 와. 저는 힘든 놈으로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어 시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시간인 9시가 훌쩍 넘어 있었어요. 어머님, 반찬 만들어 왔어요. 넌 왜 이렇게 늦어? 식탁 위에 반찬 올려놔라. 반찬을 올려놓자 시모는 손에 일회용 장갑을 끼고는 젓가락을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만든 반찬의 냄새를 맡고 한 입씩 맛보더군요. 어쩜 이리 하나같이 맛이라고는 없니? 이래가지고 내 아들 아침밥이나 제대로 만들어 주겠어? 그러면서 제가 보는 눈 앞에서 제가 방금 만든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탈탈 털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제 멘탈도 탈탈 털리고 있었죠. 부모 없는 건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 배운 게 없으니 음식 맛이 이 모양이지. 너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월, 수, 금 반찬 만들어서 와. 내가 지정하는 걸로. 알았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버린 음식을 담은 봉투를 제게 건네며 나가는 길에 버리라고 시키기까지 했죠.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가져오자마자 내 손으로 버리는 그 기분 정말 더러웠어요. 눈물도 나고 눈물이 마르니 화가 나고 화가 가라앉으니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반찬 가져왔어요. 그래, 오늘은 닭갈비, 오이소박이, 시금치 나물이지? 시모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넣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뭐니? 닭갈비가 왜 이렇게 달아? 오이소박이는 짜고 시금치는 왜 이렇게 곤죽이 됐어? 제가 종이류를 잘못 봤나 봐요. 그치만 어차피 쓰레기통에 버릴 음식 상관없지 않나요? 드시지도 않을 거 설탕 덩어리, 소금 덩어리면 뭐 어때요? 먹을 사람도 없는데. 예, 그럼 너 일부러 이랬다는 얘기니? 제가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어머님이 제 음식을 일부러 버리는 게 아닌 것처럼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말하는 것 좀 봐.
음식 버린 게 그렇게 화났어? 그럼 음식을 맛있게 해와. 그러면 내가 버릴 리가 있겠어? 네가 못 배운 걸 왜 내 탓을 하고 난리니? 어머님도 못 배운 티가 나세요. 누가 음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요? 음식 남기면 지옥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 너 지금 나 타박하는 거니? 좀 기가 막혀서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음식이 음식 같아야 말이지. 소염물 같은 음식도 반찬이라고 시어머니한테 가져오다니.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죠. 소염물 같은 음식 2번 다시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지 않을게요. 그럼 됐죠? 결국 저는 6개월 만에 반찬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육아휴직 중에 시모의 호출로 시작된 그 일이요. 너 오늘 쇼핑하는 때 따라와라. 그날은 우리의 음력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손녀 생일 선물이라도 사주려나 보다 싶어서 따라 나섰죠. 애를 맡길 곳이 없어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너 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봐? 빨리 들어. 아니, 자기는 손이 없고 발이 없는지 저에게 짐을 들도록 시키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그나마 좋게 봐줄 수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몇 보따리를 사서 나온 시모가 이번에는 자신이 가던 정형외과로 향했어요. 시모는 족저근막염이라는 걸 앓고 있는데 잘 낫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간호사와 트러블이 잦더라고요. 저는 하녀처럼 옆에 붙어서 다니고 있었기에 시모의 과도한 요구와 간호사의 불친절이 만나 싸움판이 벌어진 것을 구경하고 있었죠. 아가씨, 여기는 왜 금액이 이렇게 비싸? 저번에 다니던 곳은 이곳 1회 금액으로 2회를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너무 과잉 청구 아니야? 간호사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어요.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울 정도로 존재감이 넘치는 얼굴이었죠. 그녀는 시모에게 밀리지 않고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환자분, 그러면 그 병원 가시면 되잖아요. 왜 다른 병원 와서 남의 병원이 이렇다 저렇다 떠드시는 거예요? 싫으시면 여기 오지 마세요. 그 병원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여기 오셔놓고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으세요? 시모 못지않은 드센 기운의 간호사는 시모를 납작하게 눌러버렸죠. 대파랗게 어린 게 두 눈 부릅뜨고 말하는 것 좀 봐. 어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너 내가 원장한테 말해서 여기 그만두게 만들어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으름장을 놓는 시모의 말에도 그녀는 내내 성의 없는 말투로 일관했고 결국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간호사가 키운 불똥이 제게 튀었죠. 오늘은 저녁 먹고 들어갈 거야. 그 말에 저도 출출함을 느꼈기에 시모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넌 왜 따라와? 네? 난 너랑 같이 밥 먹기 싫어. 나도 밥 편하게 좀 먹자. 네 얼굴 보면서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그래. 넌 밖에서 짐이나 지키고 있어. 그 순간 진짜 손이 벌벌 떨리는 게 시모의 뺨을 날려버리고 싶은 기분을 참느라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짐이나 지키고 있어라. 아우 진짜. 시모만 아니면 저도 아까 그 간호사처럼 대꾸해주고 싶을 정도였죠. 딸아이 생일 선물 사러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가만 보니 딸의 생일인지도 모르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시모라고 모셔야 하다니. 그러던 중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서요. 혹시 언제쯤 오시나요? 아,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데리러 갈게요. 죄송합니다. 갈 때까지 조금만 봐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말을 한 저는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빨리 어린이집에 좀 가봐. 마감 시간이라는데 내가 가기가 좀 그래. 당신 애 보려고 육아휴직하는 거 아니었어? 지금 어디서 뭐라고 있길래 애도 맡겨놓고 밖이야.
내가 지금 놀고 있으면 당신한테 전화했겠어? 다짜고짜 왜 나한테 화내고 난리야? 나 지금 어머님하고 밖에 나와 있거든? 당신 퇴근 시간 넘었는데 집 아냐? 나 지금 바빠. 갑자기 전화해서 데려오라 말라야. 나 안 갈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자기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남편 때문에 저는 열이 더 받았고 결국 이제 막 밥 한 술 뜬 시모에게 가서 말했어요. 어머님, 어린이집에서 마감 시간이라고 연락 왔어요. 제가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최대한 정중히 물어봤어요. 설마 손녀딸 일인데 그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시모는 제 짧은 생각을 한참 넘어서는 상식의 소유자였어요. 네가 가면 내 짐은 누가 지키니? 그리고 나 혼자 저 많은 짐을 어떻게 들고 가? 넌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어머니야말로 생각이 있어요? 라고 묻고 싶은 걸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어린이집 마감이면 선생님도 집에 가셔야 해요. 우리 애 하나 때문에 선생님 힘들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일 아니니? 바쁜 사람 위해서 어린이집이 있는 거지. 그렇죠. 바쁜 사람을 위한 어린이집이죠. 그런데 저는 바쁜 일이 없으니까 그만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밥은 어머님 혼자서 드시고 짐은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잘 있겠죠. 집에 가실 때는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야, 너 어디 가? 짐 하나라도 없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제 등 뒤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시모를 모른 채 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초조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두 번 다시 내가 저놈의 시모 믿나 봐라 하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애는 늦게까지 혼자 있어서 그런지 시무룩해 보였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딸 생일 선물 하나 사오지 못한 저를 원망했어요. 점심때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우리 딸 생일 선물 사오겠다고 말했는데 그걸 지켜주지 못해서 속상했거든요. 집에 와서 아이를 재워놓고 나니 억눌렀던 화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2시가 넘어서야 남편 놈이 어슬렁어슬렁 기어들어오더군요. 당신 지금까지 어디서 뭐하다가 오는 거야? 설마 술 마셨어? 그래, 술 한잔 했다. 왜? 마누라가 집에서 보라는 애는 안 보고 싸돌아다녀서 열받아서 한잔 했어. 아이고, 애 좀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한밤중까지 술을 쳐드시고 오셨어? 당신 나하고 애한테는 신경도 안 쓰지? 내가 못 간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이라도 가야 하잖아. 오늘 애가 시무룩해서는 그게 내 잘못이야? 따지고 보면 당신이 육아휴직하면서 집에서 쉬는 주제에 빨빨거리고 돌아다닌 게 잘못이지. 내가 어디 갔었는지는 알고나 하는 말이야? 어머니가 불러서 나갔어. 나더러 짐꾼시키고 어린이집 간다니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애기 생일이라 난 또 생일 선물이나 사주려나 싶어서 나갔지. 선물? 선물은커녕 사람을 식모처럼 부리는데 어떻게 둘이 그렇게 똑같아? 똑같이 무신경하고 제멋대로야. 야, 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가만히 보면 너는 우리 엄마에 대한 존중이 없어.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어? 곤란하니까 그랬겠지.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도 좀 해. 아니, 저녁 시간에 어머니는 식사하러 들어가시고는 나한테는 밖에서 짐 지키라는데 당신은 이해가 돼? 나는 어머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고. 밥도 못 먹고 밥 먹는 거 지켜보면서 멀뚱히 서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당신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꼴랑 밥 한 끼 못 먹게 했다고 이 난리야? 그게 그렇게 억울해? 자, 돈 줄 테니까 가서 먹고 와.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와. 그럼 되겠네. 갑자기 지갑을 열어젖힌 남편이 제 얼굴로 10,000원짜리 한 장을 집어 던졌어요. 순간 그 치욕과 더러운 기분이 한데 뭉치면서 제 눈깔도 돌아버렸습니다. 이 인간이 돌았나? 지금 내 얼굴에 돈을 던져? 내가 지금 돈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아? 사람을 하녀처럼 부려먹는 당신 엄마한테 열받아서 그러지. 당신 엄마?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돈 준 게 싫어? 너 매일 입만 열면 돈 없다 돈 없다 애는데잖아.
그리고 남들은 애 보면서 살림도 잘만 하는데 당신은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바쁜 사람 몰아가라야? 진짜 한 대 패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저놈이 지금까지 돈 없다는 제 말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줄 몰랐어요. 매번 남편 사치를 말리려고 돈 없다고 자제시킨 것뿐인데. 그래, 남의 남편들은 일하면서도 애한테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그에 비하면 우리 애 아빠라고 있는 놈은 그 와중에 자기 엄마랑 똑같이 애 생일까지 잊어버리고 바로 어제 이야기했는데 애 얼굴 보는 거 미안하지도 않니? 음력 생일이 뭐가 중요한데 양력 생일 챙겨주면 되잖아. 이러니 내가 당신을 못 믿지. 당신 아버님이 음력 생일 지내라고 한 거 잊었어? 어떻게 아버님만 연락 올 수가 있어? 당신이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아버님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되겠어. 내일 당장 전화해서 이야기할 거야. 잠깐만. 그런 걸로 무슨 전화까지 해. 좋아. 그럼 내일 가족끼리 가까운 동물원이라도 갔다 오자. 우리 딸 동물원 좋아하잖아. 헬렐레 하던 남편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시부였죠. 남편은 시부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관리직이라는 명목뿐인 직급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월급 외에도 손녀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몇십만 원씩 주셔요. 몰래 저한테는 따로 용돈도 주시고요. 그만큼 시부는 며느리와 손녀딸에게 잘해주셔요. 진짜 남편님한테 화나면 다 때려치고 싶다가도 할아버지 품에서 방긋방긋 미소 짓는 딸 생각에 내가 참자고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제발 정말로 이제 좀 잘하자.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 말 좀 해줘. 매번 불러내시면 이번에는 진짜 아버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잘 처리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당장 전화할게. 그러더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새벽 1시에 시모께 전화를 하지 뭐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시모도 된통 당하길 마음으로 막지 않았어요. 엄마는 왜 애 잘 보고 있는 주부를 불러다가 그런 일을 시켜? 그리고 애 손녀 생일을 잊고 사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딨어? 이제 2번 다시 와이프 쓸데없는 일에 와이프 불러내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아버지에게 이른다는 협박이 이 집에서만은 만능이었어요. 게다가 오밤중에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전화리를 치다니. 그래도 제 속은 시원하긴 하더군요. 야, 너 네 안사람 얘기 듣고 이러는 거니? 나도 걔 때문에 힘들었어. 짐꾼으로 불렀는데 휙 가버리고 결국 택시기사님이 옮겨주셨잖니? 엄마, 와이프가 무슨 짐꾼이야? 결국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목소리도 크고 막무가내인 남편놈에게 시모가 졌습니다. 데리고 다녀서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하게 만든 남편이 전화를 끊으며 씩 웃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어요. 아까 전에 남편이 던진 10,000원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때는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양친이 없는 제게 가족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으니까요. 그런 제게 이혼의 계기를 심어준 건 다른 사건 때문이었어요. 딱 하루 양친의 성묘를 가기 위해 남편의 차를 빌렸을 때였어요. 그날도 남편은 바쁘고 애를 봐줄 사람은 없어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야 했거든요. 카시트가 있는 남편 차에 올라탔다가 아이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주워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제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들어 올려보니 팔찌였어요. 저는 액세서리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제 것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 여성이 착용할 것 같은 디자인은 납골당 다녀오는 내내 찝찝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이놈이 바람까지 폈겠어? 아니야. 직장 동료가 회식 때 탔다가 흘린 걸지도 모르지. 고민하던 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여보, 당신 차에 팔찌가 있는데 누구 거야? 어떻게 생긴 건데? 내 차에 있는 거면 엄마 거 아닐까? 생각보다 태연하게 답하는 남편의 모습에 의심이 살짝 누그러졌지만 혹시 몰라 신호의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 말이 맞다면
어머니한테 돌려주는 게 맞으니까요. 어머님, 혹시 이런 팔찌는 얼마 정도 할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너 팔찌 샀니? 애 보는 엄마가 무슨 팔찌야? 게다가 딱 봐도 싸구려처럼 보이는데. 하긴 너한테는 딱이긴 하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빈정거림을 싣는 재주를 가진 시모를 제쳐두고 저는 제게 거짓말을 한 남편에 대한 찜찜함을 견딜 수 없었어요. 팔찌에 대해 알아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팔찌에 대해 물었어요. 이 팔찌 어머님 거 아니라는데? 당신 혹시 어린 여자 맞나? 딱 봐도 젊은 애들이나 할 법한 팔찌잖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니면 직원들 중에 누가 떨어뜨렸겠지. 난 진짜로 결백해. 못 믿겠으면 전화 내역, 문자 내역 다 봐봐. 나 목욕하고 올 때까지 열심히 찾아봐. 어차피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만. 그 말을 끝내고 남편은 진짜로 제게 폰을 맡기고는 욕실로 갔어요. 진짜 아닌가? 하며 폰을 뒤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미안한 짓을 했다며 뒤로 빠져나오려다 저도 모르게 스팸 차단된 메시지를 들어갔는데 우와, 상간녀와의 불륜 메시지가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스팸 차단된 번호는 이 차단된 메시지 내역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못 찾았다면 끝까지 발뺌했을 남편에게 열이 받았지만 일단 먼저 사진부터 쭉 찍었어요. 읽는 것보다는 증거부터 남겨야 하니 후다다닥 찍었죠. 그때 내 눈에 들어온 메시지. 오빠, 택리가 늦어져. 딱 보니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이 문자. 빡친 저는 사진 다 찍고 남편 폰을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그리고는 제 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놈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당신 폰 진짜로 내가 뒤져봐도 돼? 정말 맹세코 바람 안 폈다고 말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나는 떳떳해. 다 뒤져봐도 돼. 내가 허락할 테니까 마음대로 봐. 남편 놈의 허락도 맡았겠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뒤지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가 누웠죠. 옆에서 거봐, 없지? 하며 의기양양하게 웃는 모습에 한 대 팰까 했지만 참았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정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참았습니다. 그놈이 출근하고 저는 바빠졌습니다. 찍어놓은 수십 장의 사진을 분석해야 해서요. 그러다 보니 주소를 찍은 문자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문자 주소가 눈에 익었어요. 어머님이 다니는 정형외과 주소였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앉아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이렇게 말했죠. 며칠 전에 요 앞에서 팔찌를 하나 주웠는데 혹시 주인이 계신가요? 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서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와 대판 싸운 그 불친절한 간호사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숨을 삼키고 확인했어요. 진짜 주인인지 모르니까 팔찌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똑같으면 제가 드릴게요. 로즈골드의 체인이고요. 꽃 모양이에요. 큐빅이 꽃에 4개 정도 박혀있고.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남편놈과 바람핀 상간녀를 잡았어요. 그러나 당장 그 앞에서 난리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복수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녀에게 돌려주고는 전화번호를 하나 받아놨어요. 상간녀가 제게 뭐라도 사겠다고 하길래 지금은 안 되니 나중에 제가 전화하면 와달라고 했죠. 이것도 인연인데 친하게 지내자면서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상간녀를 만났는지 엄청 늦게 오더군요. 당신 바람 폈지? 무슨 헛소리야.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이미 증거를 잡았는데. 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놈은 눈에 띄게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틀림없는 불륜남의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때 보여준 당신 폰에서 봤어. 스팸으로 차단된 문자에 고스란히 찍혀있던데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 이 나쁜 놈아. 애한테 신경도 안 쓰고 늦게 쏘다니더니 바람을 펴? 이제 애가 1살이다. 당신 머리통에는 도대체 뭐가 든 거야? 애 아빠라는 생각이 있긴 해? 아, 그래. 폈다. 바람 좀 폈어. 맨날 집에서 들들 볶기는 하는 마누라한테 질려서 다른 여자 좀 만났어. 근데 그게 뭐?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도 당신한테 질려. 매번 우리 엄마랑 싸우고 나랑 싸우고.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어. 이혼해. 진짜 돌았구나. 완전 갈 때까지 가셨네. 세상은 당신 같은 놈을 유책 배우자라고 해. 당신한테 유리한 점은 하나도 없다고. 그딴 거 난 모르고 딸 양육권, 친권만 있으면 돼. 어차피 당신은 경제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애 못 데려가. 우리 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당신이 가져가면 똥 되는 거야. 에라이 미친놈아. 딸을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해?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 때문에 애 데려가려는 거면 절대 못 데려가. 이혼하자고? 그래. 내가 못할 줄 알아. 이혼해. 소송 걸고 엉망진창으로 같이 싸워보자. 어? 지금 당장 어머님 댁으로 같이 가. 가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시모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부와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모의 집 주소를 보내면서 지금 이쪽으로 오라고 말이죠. 갑자기 너희들 무슨 일이야? 둘이서 같이.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시모의 얼굴빛이 확 달라지며 눈을 반짝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편놈의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고도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어머, 얘 잘됐다. 너희는 아무리 봐도 안 맞았어. 어쩜 잘 생각했어. 어머님,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람 펴서 헤어지는 거예요. 바람? 너 진짜 바람 폈니? 그건 곤란한데. 저는 시모가 맞받아칠 줄 알았는데 시모는 답지 않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곤란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어머님은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그걸 당당하다고 말하는 거죠? 얘는 말은 똑바로 해.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데는 원인 제공을 한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제가 무슨 원인 제공을 했어요? 제가 제발 좀 여자 만나라고 이 인간한테 여자를 들이밀기를 했어요? 아니면 여자한테 우리 남편 좀 만나달라고 빌기라도 했어요?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요? 잘못은 이 새끼가 했는데 왜 제 탓을 하세요? 네 꼴을 좀 봐.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하니? 네가 이렇게 추레하게 다니니까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얼굴이 못생겼으면 돈이라도 많던가. 세상에 하고 많은 여자 중에 꼭 골라도 이런 애를 골라서는 그래도 이제 헤어진다니 다행이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방문이 열리고 시부가 들어왔습니다. 시부의 얼굴이 열을 받아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시모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야, 너 바람 폈어? 진짜 바람 펴서 며느리랑 헤어지는 거야? 그게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예요. 매번 엄마랑 싸우고 저랑도 안 맞고. 대신 애는 제가 데려올 거예요, 아버지. 아버님, 그에게 상간녀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람 핀 게 아니면 뭐겠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저랑 헤어지겠대요. 멍청한 놈, 전화에 몹쓸 놈. 핏줄 어디 안 간다더니 지 엄이랑 똑같은 짓을 해? 네 엄이랑 내가 왜 별거 중인지 몰라서 그런 짓을 해? 여보, 지금 며느리는 저희랑 급이 안 맞아요. 친정에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예쁘기나 해요? 그 입 좀 다물어. 당신 그 바람기로 내가 받은 고통, 이번에는 당신 자식이 제 아내한테 그대로 저지르고 있어. 당신은 느끼는 게 없어? 그러고도 당신이 어미야? 아버지, 이 사람이 매번 어머니랑 싸워서.
내가 바보냐? 며느리한테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네 어미와 네가 잘못한 짓을. 네 어미가 그런 짓을 저지르면 너라도 네 처를 감싸고 위로해야지. 아이고, 자식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모질이가 따로 없어. 이유가 어찌 됐든 둘 다 이혼하기로 한 거 그냥 허락해주고 재혼시켜줘요. 새로 들일 애는 집도 꽤 살고 애도 참아대요. 이놈의 옆했네. 끝까지 반성은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해? 좋아. 그렇다면 나도 이제껏 질질 끌어온 일을 해결해야겠지. 오늘부터 당신에게 주던 돈은 다 끊을 거야. 아니 여보, 그럼 저더러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 내일부터는 다른 직장 구해봐. 내 회사에 네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 아버지, 일을 그만두게 하신다뇨. 한 번만 봐주세요. 뭐? 봐줘? 나는 이미 결정했다 이놈아. 이 집안의 바람으로 이런 일 일어나는 건 마지막이어야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진짜로 이번에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아들놈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내가 저 여자랑 안 살겠다는데 왜 아버지가 이 난리시냐고요. 이놈이 그래도 제정신을 못 차리지. 내가 왜 난리냐고? 내가 내 손녀딸 할아버지라서 그렇지. 니놈한테 무슨 아빠 자격이 있어? 귀한 딸 팽개쳐놓고 여자 만나러 다니는 꼴이 어떻게 둘이 똑같아? 시부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끝나자마자 벨이 울렸어요. 저는 후다닥 뛰어나가 상간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제가 부탁한 순대 사오셨나요? 고마워요. 제가 순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이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거실로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놀란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그 썩어버린 표정을 보니 제 기분이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는 남편과 시모를 쳐다보더니 망했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망했겠죠. 자기가 그렇게 업신여기던 민폐 환자가 여기 딱 서 있는데. 왜 네가 여기 와? 나 팔찌 찾아주신 분이 이분이셔. 뭐? 팔찌? 그래, 그 팔찌. 망할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던 그거 어머님 거 아니었더라? 그래서 내가 주인 찾아줬어. 그리고 이참에 여기에 불렀지. 관계자들 다 모였으니까 이혼 얘기 이제 해보자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는 발광을 했습니다. 거의 발작 수준이었죠. 그것도 이해는 가요. 시모를 하찮게 여긴 간호사잖아요. 물론 하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대놓고 그런 대우를 당한 게 처음이라. 예, 너 만난다는 여자가 이 여자야? 미쳤어, 미쳤어. 이 여자 절대로 안 돼. 도대체가 너는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없어? 게다가 순대 내가 제일 질색하는 걸 들고 왔잖아. 엄마가 어떻게 얘를 알아? 두말 안 해. 나는 이 애는 허락 못해. 같은 값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순종적인 며느리가 낫지. 어머님, 제가 왜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 나갈 건데요. 이제 와서 버스 잡아도 늦었어요. 저도 두 분한테 정이 뚝 떨어졌거든요. 정말 어디 가서 이런 애들만 골라서 와? 좀 괜찮은 애를 데리고 와야 데리고 다닐 맛이 날 거 아니야. 상간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듯 하더니 생각이 끝난 듯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 화경이에요. 오빠와는 만난 지 1년 됐고 오빠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가 돌아버린 건지 원래 앞만 보고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식으로 이혼도 안 한 와이프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꼴을 보니 보통 꼴통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요? 아직 이혼도 안 한 남자랑 결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인 있는 남자랑 바람 펴놓고 상간녀라 그런지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봐요. 세상의 모든 상간녀들이 다 그렇죠. 전 당당해요. 상간녀이기 전에 저와 오빠는 사랑하는 사이고 그걸 맡고 있는 사람이 아줌마니까요. 애를 빌미로 매번 협박한다는데 그게 아내가 할 행동인가요?
네가 뭘 안다고 입을 나불대? 애를 빌미로 협박? 네가 좋아하는 오빠가 그리 말하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순진한 아가씨가 여기 있네. 이보세요, 상간녀 씨. 당신 오빠는 기본적으로 애를 안 봐줘요. 애를 빌미로 협박? 당신 오빠가 애를 무서워할 것 같아? 정작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는데? 그리고 당신도 애를 가졌다면서 애를 빌미로 합법적인 남편한테 집에 관심 좀 가지라고 말한 와이프랑 애를 빌미로 애 있는 유부남 꼬셔서 결혼하자고 하는 상간녀랑 딱 봐도 누가 진짜 잘못한 건지는 뻔하지 않아? 그만해. 화경이 하는 말 다 100번 울어. 당신이 매번 딸을 방패 삼아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게 짜증났다고. 아이고 얄분하셨네. 그래요? 네 눈이 먼저 여자를 꼬셨어요? 그래서 잘하는 짓이다. 어? 어린 여자 임신시키고 나니 늙은 마누라는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 당신 같은 늙은 호박 나도 필요 없어. 헤어지자니까 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크게 만드는데? 아, 제발 나랑 헤어져 줘라. 어? 알았어. 헤어져 줄게. 그치만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셔야 하잖아. 우리가 왜 헤어지는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누가 가정을 파탄냈는지. 말만 하면 다 내 탓이지. 그러는 너는 도대체 뭘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야? 나 잘한 거 없어. 그치만 잘못한 것도 없지. 나는 지금 횡단보도에서 신호 지킴이 서 있다가 뺑소니 당한 기분이거든. 잘못한 게 없어? 매번 엄마랑 싸우고 나한테 이빨 들이댄 게 누군데? 엄마가 처음부터 당신이랑 결혼 반대할 때 알아봤어야 했어. 야, 돈 없이 커서 궁상 맞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매번 돈 없다고 나를 들들 볶을 수가 있어? 망할 남의 편이 꺼낸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게 꽂혔지만 저는 등 뒤에 칼 꽂을 생각에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돈 없이 커서 궁상 맞은 나에게 몇 억의 유산이 있다는 걸 알면 이놈은 어떤 반응을 할까 싶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상간녀를 부르고 남편을 부채질한 건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저는 이 여자에게 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 지랄 맞은 시무와 남편에게 당한 수모와 치욕스러움을 말이죠. 분명히 이 두 사람은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겠죠. 이 상간녀가 왜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는 눈에 선해요. 딱 봐도 남편은 돈 많게 생겼으니까요. 제발 둘이 결혼해서 너도 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고생해봐 하는 마음뿐이었죠. 우리 둘의 설전을 말린 건 시부였습니다. 둘 다 그만해라. 여기서 단단히 내 일러두는데 내가 죽으면 당신하고 당신 아들은 내 유산 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내 재산 반은 사회에 환원하고 반은 소녀딸에게 줄 테니까. 그 말만 남기고 시부는 떠났고 남겨진 두 사람은 설마 진짜 그럴 리가 있겠냐며 의외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게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아버님이 저번에 변호사와 유언장 다시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다들 그건 잊고 계시네요. 거기 뭐라고 적혀있을지 궁금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딸과 제 물건을 챙겨 나오고서는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했어요. 부모님이 남긴 유산으로 교회에 적당한 집도 하나 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일자리도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을 샀다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시모가 제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예, 잘 지냈니? 일하느라 애 보니 힘들지? 그래서 내가 반찬 좀 싸왔어. 시모의 몰골은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명품을 휘두르고 있던 시모에게 명품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많이 잘못했어. 너한테 돈이 많았다면 미리 얘기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들도 많이 후회하더라. 그러니 다시 잘해보는 게 어떠냐? 이 집도 내놓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너 아직 네 시아버지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그 사람한테 잘 얘기해서 나 용돈도 다시 받도록 해주고. 바뀐 줄 알았더니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다더니 어찌 이리 얄미운 부분은 그대로인지. 게다가 돈이 많았으면 나를 괴롭히지 않았을 거라는 그 생각이 정말 천박하고 예의 없는 생각이라는 걸 아직 모르더군요. 게다가 용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니. 제게 와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시부에게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할 일을 어째서 내게 책임 전가를 시키는지. 저는 쓰레기통을 가져와 시모가 가져온 반찬통 옆에 뒀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을 열어 하나하나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반찬을 쌓으면 제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뻔뻔한 것도 유전인가 봐요. 아주머니께서 당신 아들한테 저하고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잘해보라는 말 했을 때부터 우리는 연 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당장 나가세요. 결국 시모는 본전도 못 찾고 터덜터덜 나갔죠. 저는 소금을 들고 시모 뒤를 따라가 문 앞에서 밖으로 소금을 휙휙 쳤습니다. 아주 재수가 더러우려니 이런 일을 당하고. 제가 치는 소금에 어이없는 듯 바라보는 시모를 보며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이 정도쯤 했으면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날 그 인간이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집안에 들어오더니 생각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짜증나는 낯짝으로 실실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당신 집에 다녀갔다는 이야기 듣고 들렀어. 잘 살고 있는 거 보니 좋다. 혹시 이혼 다시 생각해 볼 생각 없어? 당신이 원하면 나도 그 여자랑은 인연 끊을게. 내가 왜 당신 같은 놈이랑 다시 재결합을 생각해야 해? 이보세요, 아저씨.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그 말부터가 이미 아웃이라고요. 뭐? 내가 원하면 그 여자랑은 인연을 끊어? 야, 이 모자란 놈아. 네가 최소한 나하고 재결합을 운운할 생각이었으면 그 여자랑 인연을 먼저 끊고 나한테 와야지. 순서가 한참 바뀌었잖아. 지금 살고 있으면서 무슨. 아서라, 네가 억만금을 들고 와도 너랑 다시 재결합은 안 해. 그러면 돈이라도 좀 빌려줘. 한 1,000만 원만. 미친.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리고 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줘야 해?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위자료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래, 이혼 소송하고 있으니까 막 가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돈 많이 있는지 몰랐지.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나도 헤어지자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말도 진짜 웃기다. 뭐? 돈이 있으면 헤어지자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상간녀랑 분류는 계속 했을 거고? 그게 더 지옥이었겠네. 이러고 보니 내가 너랑 이혼을 결심한 게 올해 들어 제일 잘한 일 같아. 당신이 맨날 돈돈거리니까 내가 다른 여자한테 간 거잖아. 그 부분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나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일자리도 잃었어. 아버지가 퇴직하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해서. 퇴직금은? 그건 아버지가 내 차 가지고 가셔서 새로 차 샀어. 지금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힘들다고. 당신 돈 많아 보이니까. 진짜 달라지지 않은 그 허세와 과시욕에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퇴직금은 못해도 5천 정도는 됐을 텐데 또 비싼 차를 샀겠구나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났어요. 그 상간녀는 지금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날까 싶어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자.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손끝이 흥분으로 떨리는 걸 겨우 참았어요. 언젠가 다가올 이 순간을 위해 제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10장이 빼곡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1,000원짜리 10장을 꺼내서 남편의 얼굴을 향해 시원히 뿌렸습니다. 배고프면 나가서 사 먹어 이 등신아.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에 저는 숨통이 확 트이는 걸 느꼈어요. 1,000원짜리 세례에 제대로 열받은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열받아 집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했던 대로 따라 나가서 소금을 휙휙 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들은 제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자존심만 센 인간들에게 저희 집은 치욕과 수치스러움의 기억이니까요. 나중에 시부에게 들어보니 시부가 시모 집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상간녀와 전남편 시모가
함께 살게 됐나 봐요. 그 상간녀도 대단한 게 시부의 재력이 탐나는지 언젠가 시부가 전 남편을 다시 거둘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셋이 같이 살기로 했다더군요. 하지만 전 남편과 시부는 그런 상간녀를 저 대신 봄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돈돈거리며 괴롭혔다더라고요. 제대로 빨대 꽂으려고 한 거죠. 나중에 두 사람이 빈털터리에 자기가 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상간녀가 시모 명품들을 모조리 들고 도망갔대요. 시모는 상간녀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다 결국 못 잡고 집에 붙어 있다고 하고요. 전 남편은 결국 일을 시작했으나 매번 잘려서 현재는 전단지 알바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그 동네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다 잃고 기력까지 잃은 시모가 처음에는 못 알아볼 정도로 늙었더라고요. 그 모습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요즘 여전히 시부와 제 딸은 자주 만나요. 재혼 생각은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별 생각 없네요.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하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가족이 완성체여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한 지난날을 반성하며 단 둘뿐인 가족만으로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긴 사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